전 세계 170여 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변호사협회 서울총회가 법의 지배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끝으로 6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한국 법조계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대회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해 사퇴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원에 쓰러진 지인을 만취해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대해 경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 190여 개 변호사협회와 8만 명이 넘는 개인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변호사협회, IBA 총회가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오늘 폐막했습니다. IBA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6일간 이번 대회를 총괄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법조계의 위상을 제고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했습니다. 폐막 마지막 날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변호사들의 올림픽이라는 세계 변호사 대회 마지막 날의 주제는 룰 오브 러, 법의 지배였습니다.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박해, 한국 사례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조인은 이탄희 변호사. 2017년 2월 법원 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파일 작성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낸 그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한국 사법부의 제왕적 대법원장 실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So we have some quirks in our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vested with enormous power, unlike any other chiefs in modern countries. It would be helpful if you conjure up an image of a pyramid and go from bottom up.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고법부장판사, 심지어 대법관까지 인사권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이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외국 변호사들은 숨죽여 이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때론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1분 20초가량 주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이 변호사를 향해 약 15초간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률방송과 만난 이탄희 변호사는 주제 발표 요청에 처음엔 내가 해도 되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초대를 받고 몇 번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는 판사들이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실종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비하면 어떻게 비칠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사양을 했는데 꼭 하셔야 된다고 몇 번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러나 걱정과 달리 세계 각국에서 온 변호사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들은 한국 사법부 현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막상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확인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탄희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가 거듭나기 위해선 스스로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고 깨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제 사법부라고 하는 게 사실 기존의 법원 행정처에서 홍보를 하기를 우리 사법제도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반응도 이탄희 변호사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못되고 골문 환부는 감추고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야 고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한 전 세계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과 외국이 계속 교류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이탄희 변호사의 그런 발표는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 총회 개막을 시작으로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서 6천여 명의 법조인들이 참여해 6일간 220개 넘는 세션이 깔끔하고 순조롭게 진행된 세계 변호사협회 총회. 이찬희 회장은 한국 법조계와 법조인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대회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에서 무지하게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많은 변호사들이 한국이 이렇게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큰 규모의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외 각국에서 참석한 법조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번 세계 변호사협회 총회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this IBA was brilliant and very interesting sessions. So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have a really good experience and so knowledge, so exchange of our knowledge, so many communications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lawyers from all over the world. I have some good connections. I hope to mail these people in future, and I also hope to visit IBA next time. Well, it's been a very successful meeting, and the Korean people have been highly hospitable to all visitors. It'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심포지엄장을 찾은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 총회 의장은 이번 세계 변호사협회 서울총회가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분이 좋았어요. 룰 오브 로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회를 버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래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세계 모든 법률가들하고 같이 룰 오브 로우를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세계 변호사협회 총회는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끝으로 6일간의 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가 세계 속의 한국 법조계의 위상 제고와 주춤해진 사법부 개혁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의아한 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운전 바꿔치기 혐의까지 있는데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에서죠? 아무래도 이렇게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 기준이라는 건 결국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그다음에 교통사범 구속 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재판이나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음주 사고를 통해서 사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라는 혐의 사실 자체는 조금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면 이거는 영장을 좀 청구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장 씨가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대가성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영장을 청구하는데 좀 고려를 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좀 요즘 이런 음주운전 처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이제 음주운전의 일단은 기준이 엄격해졌고, 그다음에 처벌의 그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3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벌금형 받던 것이 이제 징역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투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삼진아웃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삼진아웃이 아니라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이제 바로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형량 역시도 기존에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면허 취소 기준이 또 엄격해졌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었었는데 이게 0.08%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이제 면허 취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장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장 씨와 이제 바꿔치기를 했다는 김 씨, 그리고 동승자 A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장 씨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타, 내가 운전했다라고 나서서 처음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김 씨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죄의 이제 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승자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을 옆에서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하나 성립되고 또 하나 범인 도피 교사의 사실은 또 방조범도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 씨가 운전했다라는 걸 동승자는 알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제 장 씨가 저 김 씨가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범인 도피 교사죄 또 공동 이제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장 씨가 또 추가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뭐 부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거 혐의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증거인멸을 어떤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거는 맞는데요. 이것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를 뭐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감추거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방어권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거 영장 청구할 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어쨌든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휴대전화를 파손했다라는 정황은 사실 증거인멸을 어떤 시도한 정황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이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 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이번 경찰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은 봐주기 수사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찰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휴대폰을 이렇게 일부러 이제 망가뜨린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아서 전형적으로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경찰의 결론이 좀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쓰러진 지인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살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66살 유모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새벽 3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62살 A씨와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만취 상태였는데 왜 쓰러졌는지 어떤 경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원에 쓰러진 A씨를 자동차를 후진해 2차례 밟고 넘어갔습니다. 차에 밟힌 채 공원에 방치됐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부러진 U씨의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U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U씨가 A씨를 2차례 밟고 넘어간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더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2시간 이상 중상을 입은 채 노상에 방치돼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U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은 있으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1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U씨와 숨진 A씨가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점, U씨 안경이 부러져 있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 몸싸움 흔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만취한 U씨가 공원에 차량을 그냥 놓고 간 점 등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체격이 U씨보다 건장하고 술도 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하던 중 불과 6분 만에 망치한 U씨가 A를 일방적으로 때려 눕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U씨가 현장을 이탈하며 피해자를 옮기거나 숨기지 않고 부러진 안경다리를 치우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쓰인 차량도 시동과 비상등을 켠 채 주차장에 방치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다만 U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데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2심 징역 1년 2개월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뒤를 보니 술에 만취해 U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차로 사람을 뒷바퀴 앞바퀴로 다 밟고 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A씨는 왜 공원 바닥에 갑자기 쓰러져 변을 당한 것인지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전후 사정이 소상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